어쨌든 이렇게 도미 발달 원칙과 근원 발달 원칙, 세분화 발달 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발달은 인생 동안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꽃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네, 꽃이 폈어요, 꽃이 졌어요. 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되는 게 아니라 발달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발달을 하게 돼요. 그게 어떤 발달인지는 나는 모르지. 나처럼 머리가 발달할 수도 있고요. 얼굴이 크게. 그쵸? 아니면은 어떤 꾸준한 연습에 의해서, 그쵸? 연습에 의해서 내가 드럼을 이거밖에 못 쳤는데 드럼을 엄청 잘 치게 됐어. 뭐 이런 것도 발달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 발달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꼬르 발달은 각자만의 개인차가 있다. 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목 가누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목을 못 가눠. 그래서 엄마는 불안해서 막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의사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고 아니 얘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목을 못 가누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조금 발달이 늦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부모님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18개월이지만 어떤 친구는 뛰어다닌다면 어떤 친구는 이제 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발달의 어떤 폭발점이 왔을 때 그게 확 발달을 하는 거죠.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언어 발달. 처음에는 언어를 잘 못 써요. 그래서 막 이게 뭐야? 막 약간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는 단어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다가 왜 보통 어른들이 얘기하죠? 말문이 확 튀었다고. 우리 애는 4살 때 말문이 튀었다. 우리 애는 뭐 3살 때 말문이 튀었다. 얘는 내가 봤는데 X한 줄 알았더니 7살이 딱 되고 초등학교 갔더니 갑자기 말문이 막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이거는 발달의 개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두뇌 발달의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생후 2년까지 사실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두뇌 발달이. 물론 그 이후에도 일어나지만 기본적인 두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때 우리 어머님들 또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무언가를 자극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 주잖아요. 막 모빌도 보여주시고 뭐 장난감도 갖다 주시고 이런 식으로 두뇌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을 하고 키 같은 경우는 첫 돌에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출생 후 첫 돌까지 크게 발달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한 번 더 발달을 하고 이제 그 이후의 발달은 조금 다른 발달보다는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발달에 대한 개인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디 책에 나왔어. 교과서에 나왔어. 갖고 18개월 되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되고 24개월이 되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그 책은 분명히 맞아요. 맞지만 18개월 때, 6개월 때 예를 들어서 앉고 돌 전후에 걷고 첫 단어를 말하는데 뭐 그거를 돌 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지표는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애가 있을 수 있고 더 느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이나 한 뭐 10개월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한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지켜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개인의 발달차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옆에 그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애는 돌이 됐는데 얘는 소고기를 이렇게 갈비를 입에 들고 뜯어먹는디야. 근데 우리 애는 돌이 됐는데 아직까지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뭐 주는 것도 아직 못 먹어. 나 어떡하지? 또는 여기 옆집에는 18개월인데 한글을 다 뗐디야. 근데 우리 아이는 한글은커녕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나는 한글을 시켜야 되겠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옆에 아이가 하니까 우리 아이도 이걸 해야만 한다? 아니요. 차라리 로봇을 양성하지 그럴 거면 사람을 왜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발달의 개인차가 있고 발달의 원칙이 있고 시간에 따라서 발달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또 급격하게 증가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부분만 좀 체킹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인간은요. 발달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신체만 발달하지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만 발달하지 않아요. 즉 뭐냐? 모든 발달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신체로 몸을 놀고 하면서 어떤 의사 표현을 하면서 신체 플러스 언어가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친구와 다툼을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발달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발달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단순할 수도 있고, 이것들이 개인의 발달 차이와 속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 이 기본적인 파트를 전혀 모르신다면 영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이렇게 느려? 왜 얘는 기저귀를 뗄 때 되는데 아직도 못 떼? 아우 정말 너무 화나.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아 발달의 기초입니다. 네, 이제 영아 기초 발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는 진짜 발달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강조할게요. 보편적. 예, 보편적이에요. 평균. 아시잖아요, 평균. 평균이 이하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평균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는데, 우선 아이는요, 처음에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가 약간 사시 같아. 나랑 잘 눈을 못 맞추고 어디 쳐다보면 약간 사시처럼 이렇게 보여. 그런 아이도 꽤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시각 발달을 잘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영아의 시각은요, 다른 감각들에 비해서 발달하는 속도가 조금은 늦어요. 그러니까 빨리 발달하는 어떠한 파트가 있고 조금 천천히 발달이 되는 파트가 있는데 시각이 조금 천천히 발달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개월 정도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팔이 좀 많이 보여요, 사실은.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저희 혹시 매직아이 아나요? 그래서 매직아이 막 어떻게 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야 이제 매직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거, 네. 약간의, 재밌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영아는 태어나서 1개월까지는 사물에 초점을 맞추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난시나 근시처럼 약간 좀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발달의 어떤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후 1주, 태어나고 나서 1주의 영아의 시력은 어른의 3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30분의 1이면 이 돋보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막 이렇게 띠용 막 이렇게 나오게 써야 되는 건가요? 그 2개월에는 성인의 15분의 1, 죄송합니다. 15분의 1. 4개월에는 8분의 1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영아는요, 가시거리가 이렇게 멀지를 못해요. 뭐 30분의 1, 15분의 1, 뭐 8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모빌을 달아놓아도 너무 높은 곳에, 애는 여기 누워있는데 너무 높은 곳에 모빌을 달면 아이가 이걸 아무리 쳐다봐도 좀 이게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모빌을 달 때 어떻게 다세요? 눈앞에 이렇게? 이거는 조금 더 매지가이 같고, 왜 애기 침대가 이렇게 있어서 아기가 누워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빌, 뭐 손도 약간 닿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어떠한 시각 발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아이가 누워있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게 뭐가 나왔겠어요? 개발이? 안 됐겠죠. 다 천장에 달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신경이 발달하면서 5세 정도가 됐을 때는 성인과 비슷한 시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5살 정도가 되면 이 성인의 시력과 비슷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난시가 있어 보이거나 사시가 있어 보이거나 어떤 근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안과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거를 권해요. 정말로. 네, 강력 추천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는 난 이 색을 얘기하고 싶어. 저는 동화를 쓰고 어떤 교재 교구를 만들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땐 파스텔 너무 예뻐. 그쵸? 그런데 이제 영아들한테는 파스텔 주면 안 된대. 왜죠? 저도 그게 왜죠인 거죠. 영아는 원색
빨강, 파랑, 노랑 막 이런 것만 가야 된대. 왜죠? 네? 시각적 자극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어른들의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원색을 봐야지 초점을 맞추고 이 시신경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파스텔 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눈에 쨍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네, 시각적 자극이 네, 파스텔보다는 네, 원색이 그러니까 성인 기준에서는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유아 네, 지금 아니면 영화들이 네. 이 시각적 자극이 강한 게 5개월까지인데요. 웃기죠? 5개월까지예요. 5개월 이후엔 많은 색을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 신생아는요, 어떤 색을 구분할 수 있게 해요? 우리 왜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강아지는 색깔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예. 그 신생아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 태어나서 이제 시각 발달을 할 때요. 네네네. 자, 어떤 색을 조금 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신생아는.